몰랐다는 주장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 판결은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몰랐다는 당신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의뢰인분들이 뺑소니로 신고된 후 상담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사고가 난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도 당연히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요? 또는 블랙박스에 소리가 거의 안 들리던데 이 정도면 무죄 아닌가요? 이렇게 사건을 다소 안일하게 판단하시거나 저희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뺑소니,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건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이 주장이 때로는 최선의 무기가, 때로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하여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범죄의 정식 명칭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도주치상입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형량이 높은 이유는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도주치상죄 재판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 고의가 인정되려면 그 전제로서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을 하였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간단합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 도망치려는 의사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법원은 사고의 인식 정도에 대해 운전자가 사고를 확정적으로 알았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관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셔서 쉽게 말씀해 드리면은, 사고가 났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에이, 괜찮겠지. 혹은 어쩔 수 없지라고 그냥 가버리셨다면은, 즉, 그 위험을 용인하고 현장을 이탈하셨다면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 즉,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어서 무죄라는 법리를, 의뢰인들이 맹신을 하고 많이들 경찰 조사에서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죠. 하지만 몰랐다는 주장은 양날의 검입니다. 섣불리 주장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상의 A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실제 수행했었던 이제 판결을 이제 바탕으로 각색을 한 사건입니다. A씨는 이제 오밤중 내리막길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도로역 가드레일을 이제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600m나 더 주행을 한 후에야 뒤쫓아온 피해자에 의해서 비로소 멈춰섰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차 안에 있던 아이가 심하게 떼를 쓰면서 소란도 피웠고 라디오 소리도 매우 커서 충돌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린 거는 이제 제가 진로를 방해해서 뒷차가 항의하는 줄로만 알았고, 미안하다는 의미로 제가 비상등을 켜고 정상적인 주행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만 들어보시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럴듯한 주장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냉정하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객관적 증거입니다.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 차량과 부딪히는 충격음, 그리고 연달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충격음이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께서 말씀하시길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충격이고, 특히 피해 차량이 2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서는 장면이 가해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로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이 되었습니다만 법원은 이 또한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내부가 시끄러웠다는 주관적 항변은 충돌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상식 앞에서 힘을 잃은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도 적어도 사고가 났을 수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몰랐다는 주관적 항변은 블랙박스, 차량 파손 상태 등 객관적 증거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으며, 자칫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몰랐다라는 주장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뒷받침될 때 이 주장은 무죄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인 춘천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운전자는 석회석을 가득 실은 25톤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차선 변경 중 이제 옆 차로에 차랑 충돌을 했습니다. 실제로 충돌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피해자 블랙박스가 제출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앞선 A씨 사건과 정반대의 판단을 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차량의 특수성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트럭은 25톤 대형 트럭으로 당시 석회석까지 싣고 있었기에 무게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피해 차량과의 충격에도 그리 흔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 승용 차량은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소음, 진동 때문에 운전자가 가벼운 접촉을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합적인 도주 동기의 부재가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모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사실을 알고서도 도주할 마땅한 동기나 유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후의 운전의 어떤 태양입니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에도 가속하지 않고 천천히 주행했으며, 심지어 비상등을 켠 채 운행하다가 교차로 신호대기에 정상적으로 정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운전 모습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객관적 정황, 즉 이제 피해 차량은 사고 직후 갓길에 멈춰서서 운전자가 내려서 파손 부위를 확인하는 등 즉시 추격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트럭의 파손은 페인트가 살짝 묻은 정도로 경미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들이 피고인이 몰랐다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주었던 것이죠. 이 판결은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본인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몰랐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특수한 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이제 A 사례처럼 증거가 명백하게 불리하다거나 아니면 다소간 불리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을 각색한 B 케이스입니다. B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하다가 사고를 내고 4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뒤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음주운전, 다수의 피해자 발생, 도주까지 죄질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B 씨 또한 저희랑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 난 정말 몰랐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냉정하게 분석한 CCTV를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상세하게 조언하였습니다. 차량의 충격의 정도, 충격 직후 핸들의 조작,
감속과 가속의 정도, 피해자의 추격 및 체포 과정에서의 행위 태양과 초기에 이제 정제되지 못한 진술 등을 이유로 솔직하게 자백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어렵게 조언을 드렸죠. 이에 B 씨께서는 고민 끝에 저희의 조언에 따라서 앞과는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B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부터 모든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셨죠. B 의뢰인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초기에 사과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도 이제 이해를 해주셔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법원에 제출을 해주셨고요. 또한 피해 차량도 이제 수리비가 보험으로 전액 처리되어 물질적 피해도 회복되었고요. 수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께서는 B 씨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란 점, 장래 육군 부사관의 꿈을 키우며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어린 청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선처를 받아야 될 적극적 사정들을 판단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께서는 비의뢰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보인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의 노력, 그리고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가 도주임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상황일수록 어설픈 부인보다는 신속한 인정과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실형을 피하고 관대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최선의 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A씨, B 케이스, 그리고 덤프트럭 운전자 케이스 세 가지 사례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내 사건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변호사들이 가장 깊게 고뇌하는 지점이며 결코 일반인의 상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흠집이면 괜찮겠지. 블랙박스 소리가 작았으니 몰랐다고 해도 되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하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이고 기술적으로 분석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확보해 프레임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충격 순간의 소리, 차량의 흔들림, 충격 전후의 상대적 위치 변화들을 면밀하게 살핍니다. 다음으로 양측 차량의 파손 부위와 손상의 전송도, 수리비 견적이라든지, 그리고 차량 간의 어떤 이제 페인트가 옮겨 붙은 흔적 등까지 감정하여 실제 충격의 강도를 과학적으로 추정을 하죠. 또한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가 과연 전치 몇 주인지, 실제 치료 내역은 어떤지 등을 통해 상해의 객관적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 당시의 도로의 구조나 조명 상태, 날씨, 새벽인지 안개는 있는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은 없었는지 등 운전자가 사고를 파악하고 인지하기 어려웠던 환경적인 요인까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거기에 더해 사고 이후 운전자의 운전 패턴, 중요하죠. 갑자기 속도를 높였는지, 아니면 평소대로 운전했는지, 비상등은 왜 켰는지, 주변 차량의 반응은 어땠는지, 정차가 있었는지 같은 정황 증거들을 마치 퍼즐처럼 맞춰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피고인의 보험 가입 여부, 음주나 무면허 운전 여부, 동종 전과 유무와 같은 개별적인 조건들은 물론 최근 판례의 흐름과 담당하시는 재판부의 어떤 경향성까지도 다각도로 고려하여 가장 승산 있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이처럼 지금 말씀만 드려도 복잡한 분석들은 과거 데이터와 경험에 의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기에 단순히 몰랐다는 고의 부인의 주장은 쉬워 보이지만 변호사에게도 결코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교통사범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의 정밀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몰랐다라는 주장은 무죄로 가기 위한 하이패스가 되실 수도 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섣불리 진술하기 전에 다음 상황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블랙박스 메모리나 기타 증거들을 즉시 확보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께서 증거를 확보하시면서 미리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합법적인 선 안에서 변호인에게 의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랑 상담하십시오. 혼자서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셋, 마지막으로 냉철하게 전략을 선택해야 됩니다. 춘천지법 사례처럼 무죄를 주장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아니면 B 케이스처럼 신속히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전문가와 함께 초기에 판단하여야 합니다. 몰랐다 는 당신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